정시의 사주명리 192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11번째 시간으로 인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성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연재하며 본강은 인성의 전편입니다. 정인과 그리고 편인, 즉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편입니다. 이 인의 자는 도장을 치다와 그리고 관직의 표시로서 차고 다니던 금석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밖에 이 인은 도장, 인상, 벼슬 관직, 그리고 찍다, 눌러서 자리를 내다, 박다, 박히다, 찍히다, 묻어나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학에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이는 즉 어머니인 모친과 학업인 공부, 학교, 배움, 그리고 문서, 명예의 뜻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일간을 도우는 것으로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무엇이든 모두가 일간을 도울 수 있지만은 편향되어 있거나 과잉되어 있을 때는 일간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오히려 해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간을 도우면 정인으로, 해치면 편인으로 보지만은 반드시 정인과 편인이 일간을 돕고 해치는 관계로 낙인 찍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인도 해로움을 줄 수 있고 또 편인도 정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비겁과 인성의 과다는 물론 다른 십성의 과다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인만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겁이 없고 식재관만이 중중한 명조라면은 편인이라도 일간을 지키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서 힘이 됩니다. 이를 용신이라 하고 이 용신이 형충으로 무너지면은 명주는 큰 재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성이 정인으로서 정도를 걸을 때는 명예이지만은 조금이라도 틀에 어긋나면은 체면칠에 거칠에이며 가시욕으로 흐를 수 있기에 정인과 편인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성은 식상을 극하여 활동력을 방해함으로 나태해질 수 있고 조금 움직이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과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인성이 태과한 명조에 식상이 약하면은 과욕이 두드러질 수 있고 인성 태과에 아예 식상이 없는 명조는 극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거치고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행은 비식재관인의 순수로 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삶에서 먼저 일어나고 활동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등교육부터 인성의 수련을 받기에 인성이 먼저 활동하는 것입니다. 관성과 인성은 밀접한 관계로 명조에는 관인이 있어야 일단은 직업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은 재성과 인성의 관계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에 둘 중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재성입니다. 인성이 일지에 있는 경우는 공부를 나타내기보다는 육친으로 모친의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 대자하여 배우자가 밀려나 있어서 부부의 관계보다는 모친이 우선시 되어 부부 불화나 그리고 고부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정인은 배우고 가르쳐도 정도의 속성이 강하며
문서 속에는 이명계약이라는 속성이 덜하며 모친의 자해에도 순수한 사랑의 속성만을 거론할 뿐 여타의 속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인은 가르치고 배워도 대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약 속에서도 첨지나 조건이 붙게 됩니다. 또 편모의 마음처럼 사랑에도 순예가 아닌 삶에 대한 사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인에는 이탈된 속성이 있습니다. 인성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내 생각에 의존합니다. 역학의 관인상생의 개념으로 보면은 관으로 인하여서 인성이 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관과 인은 동등의 관계이며 오히려 인성이 관을 생하면서 인성이 관을 주관하는 인신관의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인성의 대표성은 배움이기에 배움을 실현할 때는 열심을 다하지만은 세월이 지나 관이 실현되면은 출세의 길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이 인성은 게으름을 만들고 거만함을 만들기도 하여서 인성에는 오만함이 원래부터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인성이 가득하여 관의 상자에 오르게 되면은 말년에는 원래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퇴물이 되거나 낙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관이 빛나려면은 인성에는 게으름과 오만이 숨어 있음을 알고 계속적으로 갈고 닦는 수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성을 문서로 나타낼 적에는 재물적인 문서나 화기 그리고 계약서 등에 관련하여서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의미하고 또 인성은 명예를 주관하기에 위신을 세우고 자존에 관련된 일이기에 인성이 손상되거나 망신을 당하면은 견디기 힘들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의 경우에는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입니다. 경우에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을 강하게 염원하기도 하며 인성이 또 없기 때문에 은연중에 없는 인성을 세워서 자기를 높이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위입니다. 위의 사주 명조는 정격으로서 근래의 극단을 선택한 무인성 사주의 예입니다. 서울시장을 역임한 사주의 예입니다. 개수일간이면서 금의 기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성 사주의 예입니다. 역학에서 인성이든 식상이든 재성, 관성이든 사주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없는 육친을 강하게 쫓아가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인성이 무너질 땐 낭패를 보게 됩니다. 또 좌편에 기록된 사주의 예는 왼쪽에 이 명조는 일전에 부산시장을 지냈던 사람의 명조입니다. 정화일간이 목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록된 명조는 충청남도 지사를 지냈던 사람의 명조입니다. 을목일간이 수를 명조에 보지 못해서 역시 무인성이 된 사주입니다. 좌편에 기록된 사주이면 역시 무인성 사주로서 위의 명조와 더불어 미투에 연루되면서 망신을 당하고 위신은 추락하면서 일신이 높은 담장 속에 갇혀서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무인성 사주의 예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은 사주에 나타나서 형충을 당할 때도 피해가 있지만은 무인성으로 직접적으로 형충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나타납니다.
임수일간에게 경금은 편인에 해당합니다. 임수에게 경금은 편인의 도식작용도 물론 있지만은 도식작용보다는 경발수원으로서 인성의 치성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원천입니다. 삼명통해의 도식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법명대도식 복박수요라고 하였습니다. 도식에 대한 예를 보면은 도식은 복은 박하고 도식이 있다면 복은 박하고 수명은 짧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편인을 극하거나 아니면은 제하거나 편인을 합하고 있다면은 이 편인은 식신을 해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편인이 식신을 해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극하거나 제하거나 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갑일간이 임수를 보면은 임진과 진과 술토 중의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또 술토 중의 정화가 임수를 합하여서 도식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을일간일 경우에는 개미, 개축을 보면은 개미와 개축을 볼 때 축미 중의 기토가 개수를 극제하여서 도식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병일간의 경우에는 갑신을 만날 경우이고 정일간의 경우에는 을사나 을류를 만날 때이고, 무일간일 경우에는 병자나 병신이나 병진을, 기토일간일 경우에는 정해를, 경금일간일 경우에는 무인과 무진을, 그리고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기묘와 기해를, 임수일간은 경오와 경수를, 계수일간일 경우에는 신사와 신미를 만날 때에 각각 극제하거나 합을 함으로써 도식을 면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갑목일간일 경우에는 임수가 편인에 해당함으로써 천간의 무토 그리고 정화, 지지의 천간에 있는 무토와 정화가 있거나 지지에는 임목, 진토, 술토, 사화, 신금, 해수가 있다면 도식을 막을 수 있는 지지에 해당하며, 또 지지라도 봉기와 여기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간별로 편인의 도식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극하거나 제하거나 앞과 같이 합의 자가 천간 지지에 현출에 있는 경우와 또 지장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장간에 있으면 묘일 경우에는 형충할 때 발행하며 그 효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92강으로 인성의 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인성 후편에서는 더욱더 많은 인성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인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